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제3절 용도지구네요.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죠. 자, 칠판 보시죠. 자, 지금 저희가 국토계획법 배우십니다. 국토를 잘 계획을 세워서 용케하자라는 의미 법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자.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게 하자는 의미의 법률 배워주고 계십니다. 자, 세우는 계획을 보니까 이제 우리 이 법에서는요, 첫 번째 보니까 광역계획권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들마다의 어떤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에서 이제 장기 발전을 위해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라고 합니다. 세운다가 업무상이죠, 원래 원칙은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런 장기 발전의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 이것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토지 이용이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우는 내용을 딱 보니까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일단 저번 주에 배우신 내용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1차적인 토지의 서임세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1가지가 있죠. 이것을 지정할 때 이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결정권자가 누구겠습니까?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할 수가 있고 또 시, 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결정해서 지역을 정합니다. 이건 전국의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제한을요, 좀 더 이 지역 안에 일부 장소에 대해서도 어떤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두 번째 보시면 용도지구도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이것은요 26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나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2차적으로 토지 이용을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토지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딱 정해지면요, 자, 해당 지역이 만약에 준주거다. 준주거 지역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주거 같으면요, 요 준주거의 어떤 행위 제한, 첫 번째 건축 제한, 건축물 종류, 건축 제한 딱 보시면 일단은 주택들 중심인데 기타 각종 어떤 상업 기능이 많이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 나오고요. 두 번째 보시면 건폐율의 상한선이 있죠. 건폐율 상한선 해가지고 준주거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55, 66, 57 해가지고요 7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용적률 상한선 보시면 100, 150, 200, 250, 300, 500 해가지고 50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진 요 장소는요, 요 장소 여기 끝에 있는 토지거나 또 가운데 있는 땅이거나 또 끝에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전체 요 준주거 같으면 요 제한들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토지가 여기에 있는 요 제한만 맞춘다면요 똑같은 이용이 가능하다. 단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준주거 안에서도 준주거만의 준주거 지역 가지고는 다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입니다. 준주거 이렇게 이용하지만은 요쪽 지역 일대는 요 제한 받지만 또 다시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또 좀 더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 제한을 또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딱 될 때 요 장소 일부를 준주거인 상태를 놓아둔 상태로 여기만 또 다르게 제한이 필요할 때 두 번째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구 지정이 되어 것인 요 국토 안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 다르게 제한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바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이 단순한 이 제한들을 좀 더 요 지역 일부 장소에 높이도 제한해보자, 미관도 제한해보자, 무슨 또 시설도 보호해보자, 또 다른 제한이 필요할 때 장소 일부입니다. 요 일부, 이 국토의 일부에 또 다른 제한은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해당 지역을 용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주면 그 해당 일부분만의 또 특색이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 용도지구도 보시면 도시관리계에 포함된 내용에 포함되니까 요들 어떻습니까?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가 도시관리계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요 장소 일부의 용도지구 중에서 또 다르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용도지구가 보시면요, 그 종류입니다. 이 종류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류입니다. 크게 보시면요, 10가지의 큰 분류 속에서 다시 또 세분됩니다. 26개 세분이 쫙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옵니다. 보세요. 자, 보시면 책에 84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이 제한을 요 일부 장소에 또는 강화 또는 완화 필요할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오른편 가십니다. 자, 보시니까 크게 오른편에 2-1번의 1번입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 딱 보이시죠? 그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는 다음에 있는 10가지 용도지구가 필요할 때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도지구라는 어떤 지구가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겠죠. 그 다음에 경관을 보호하자. 경관을 유지하자. 경관을 보호. 경관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을 유지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미관지구도 있다랍니다. 미관지구. 그 다음에 무엇을 보존해보자. 보존지구도 있다라네요. 보존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설, 특정 시설 보자. 특정 시설을 좀 보호해보자. 시설 보호지구도라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개발, 집중해보자 해서 개발지정지구라는 어떤 장소도 여기에 또 하나 있네요. 개발지정지구 보시고요. 그래서 고경미, 보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바꿀게요. 이걸 딱 밑 빼고요. 어떤 시골 취락, 시골 말, 취락을 좀 보호해보자. 취락을 도와주자. 취락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봤던 특정 개발을 육성해보자. 개발지정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개발지정지구. 그 다음에 자, 또 어떤 무엇을 방어해보자. 보시면 방제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방제지구. 또 있고요. 또 방화지구 있네요. 방화지구도 있습니다. 방화지구.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설 용도 제한해보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용도를 제한한다. 제한지구라는 것도 있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고경미, 보시취계, 방특해서 10가지 있습니다. 크게. 10가지 대분조입니다. 이 부조가 딱 되어 있어요.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높이를 제한해보자. 고도지구. 경관을 보여보자. 경관지구. 미관을 유지하자. 미관지구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을 보존하자. 보존지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설 보호하자. 시설 보호지구 있습니다. 자, 또 시골 취락. 시골 말입니다. 취락. 이것을 정비해보자. 취락지구. 또 어떤 개발을 집중 육성해보자. 개발지정지구. 그 다음에 재해가 넘친다. 재해가 발생할 때 방어해보자. 방어지구. 불이 확 번진다. 방어하자. 방어지구 있습니다.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어떤 쓰임새, 건물 용도를 제한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고경미, 보시측의 방방특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10가지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10가지가 다 정해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장소일부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해 줄 때 바로 이 도시군관리기획 결정권자인 국장과 시도지사, 대도시가 도시군 관리기구로서 요 중에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 넣을 때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분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주의할 것은요. 일단은 상세한 분류가 또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밑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이것은 뭐냐? 특정한 쓰임새,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제한한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보니까요. 청소년 기능, 청소년의 어떤 뭔가 교육상의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주거 기능입니다. 청소년과 교육과, 각종 교육과 주거 행위입니다. 청소년과 교육 기능, 이것을 보호를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유해시설들, 룸살롱이라든지 각종 어떤 모텔 등의 그런 유해시설 설치를 이 필요할 때 이걸 지켜준다. 그래서 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의 그 목적이 뭐냐? 청소년과 교육 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한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라는 의미. 이거 하나 기억을 딱 해주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법에 10가지인데 다시 3번 딱 되어 있어요. 이건 대통령령에서 3번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보니까 고도지구는요, 다시 최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최고 높이 제한한다. 또요, 어떤 곳은 낮입니다. 낮이. 최저 높이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저 나옵니다.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 제한이 필요한 것도 있더랍니다. 있어요. 자, 또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 자소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호해보자. 또요, 수변 경관을 보호해보자. 또요, 시가지 경관 보호하자. 그래서 자수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경관, 수변 경관, 시가지 경관입니다. 그 다음에요, 미관지구 보세요. 미관지구는요, 보시면 역사, 문화,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또, 보시면 일반 미관지구 있어요. 일반 미관지구. 그 다음에요, 중심지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일중입니다. 역일중. 역사, 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잘 보시면, 시가지는 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 근데 중심지는요, 미관지구다. 요 의의 차이점 두 개 비교했다 하십니다. 보시고요. 자, 보존지구를 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자, 한 장만 더 넘어가면 나와 있죠. 보시면 역중생이라고 불러요.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와 그 다음에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와 그 다음에요 생태계 보존지구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생태계를 보존한다. 뭐 흔히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뭐냐? 중요시설물. 이건요 뭐냐? 군사시설 보조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 이 뭐냐? 보시면 중요한 것을 보존하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보니까 이것은 군사시설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또 잘 보세요.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다시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있죠.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라는 것이 두 개의 비슷하죠. 보시면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요건요, 시험에 벌써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지구로 형성이 되어진, 여러분들, 미관지구는요, 미관을 유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인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밑에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는요, 요 말 딱 나오면 유지한다, 이런 말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딱 나오면요, 이게 딱 나오면 무엇을 보존한다, 이런 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역사 문화적인 시설물과 그 지역 일대의 환경을 보존한다. 그래서 미관을 유지한다는 말 나오면 역사문화 미관지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나면요, 뭐 어떤 지역, 어떤 역사문화적인 문화재인 어떤 지역 일대를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지, 이쪽은 보존. 이 의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특정 시설을 보호하자 했어요. 학공항공, 학교 시설도 보호해보자. 그 다음에요, 공용시설도 보호하자. 그 다음에 항만시설도 보호하자.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하자 해서 4개 나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그래서 많이 보십니다. 그 다음에요, 공용시설 보호지구. 이건 또 뭐냐 하면요, 공용. 그럼 공용이라는 말 나오면요, 이 말 딱 나올 때는 공공용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공공용 하면 일반 다수인들, 일반 시민들이 사는 각종 어떤 지하철, 역사 등을 말합니다. 근데 공용이라는 말 딱 나오죠. 이게 딱 나오면요, 행정청입니다. 국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필요한 행정청이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어떤 시청사, 또 어떤 각종 파주소 이것을 말하는 데서 공용시설하면 이것은 행정 목적의 특정 시설을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용하면 공공용이 아닙니다. 공용하면 행정청이 쓰는 시설을 보호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시설, 항만과 공항 포함되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중요합니다. 취락지구. 우리 용도지구는요, 어떠한 장소에 위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취락지구는요, 어떠한 시골 말인데, 시골 말을 정비한다, 재개발한다, 이 말. 시골 말을 다시 재정비, 재개발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개발한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의 위치가 나옵니다. 보세요. 이것은요, 다시 자연 취락지구와 그 다음에요, 집단 취락지구 구분 딱 됩니다. 여기서 자연 취락지구는 자연적인 시골 말이 어디냐? 보통의 농촌 말입니다. 그래서 녹지부터 관농자, 보통의 농촌에 있는 시골 마을 취락을 정비한다. 라는 의미고, 집단 취락지구 이거 뭐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란 특정 그린벨트 안에 있는 시골 취락을 정비한다. 그래서 요 두 개는요, 위치가 딱 나옵니다. 위치가 나와요.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보통의 농촌, 녹관 농자에 있는 시골 취락 마을을 정비한다. 그런데 집단 취락지구는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시골 취락 마을을 정비한다. 그래서 위치가 제한받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집이라 부릅니다. 자, 개발을 집중 육성해보자. 보니까요, 주거 개발도 해보자. 그 다음에요, 산업 유통도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관광 휴양도 개발해보자. 그 다음에 섞어서 해보자. 복합도 2개 이상 섞어서 해보자. 복합 개발. 그 다음에 이것들 말고 기타 필요할 때 특정 개발도 해보자. 해서요, 주산 광복특 해서 주거 개발, 산업 유통 개발, 관광 개발, 복합 개발, 그 다음에 특정 개발 해서 5개 구역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제입니다. 방제지구도 보시면요. 자, 시가지 내에서 간판이 날립니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간판을 고정하고, 또 건물 많은 곳에서의 시가지 환경, 어떤 보호를 위해서 시가지 방제가 있습니다. 또요, 보통은 저기 토지의 쓰임새가 덜한 해안가 인근에 보시면 각종 어떤 자연 방제 지구도 있다 해서 2개 딱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세분이 됩니다. 세분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방화지구하고요, 특정 제한지구, 요건요, 현재 세분이 되어 있지 않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저, 자소시, 역일중, 역중생, 학공항공, 자집, 수산, 광복특, 시자, 그 다음에 방특 해서 조합해서 26개의 용도지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이건요 용도지구로 말입니다. 그 어휘를 잘못 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시가지는 경관이요, 중심지는 미간이요. 요 차이점. 그 다음에요 역사문화 미간지구가 있다. 이거 역사문화적인 미간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는요 역사 문화적인 환경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보존한다. 그래서 유지 보존이라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존지구는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군사시설 보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설 보호한다. 학교 공용이 뭐냐니까 행정청이 쓰는 시설을 보호한다 라고 보십니다. 자 취락지구 시골 취락을 정비하는 곳인데 자연 취락지구 보통의 농촌 시골말 녹한 농자 집단은요 그린벨트 개발장구 안에 있는 시골 취락을 정비한다.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특정 용도 제한주 이거는 뭐냐? 청소년 기능 보호를 위해서 유해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이 어미들 도시면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거의를 좀 파악하십니다. 제가 짚어본 분들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 보시면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의 그 종류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 거기에 4가지 또 중불적 9가지 수량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은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요 지역 용도 지역의 종류입니다. 이 종류의 예외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편 다 보십시오. 어른 보시면 용도 지구가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지만 필요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용도 지구 말고 또 더 만들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요것들 외에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로 용도 지구를 신설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안 되는데 용도 지구는 법에 있는 요 종류 말고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본문에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방의 시도지사 또는요 대도시장은요 추가적인 어떤 지구가 있다고 필요가 판단이 되어지면 요거 법에 있는 것들 이거 외에 기타 용도 지구를 신설을 할 수가 있다. 할 때 보시면요 그 지방 조례입니다. 조례로서 어떠한 명칭을 붙인다. 또요 그 목적이 무엇이다. 또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뭐다. 이것을 조례에서 정합니다.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통해서 용도지구를 신설 결정 고시를 딱 해주면요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이때 보시면요 요 목적은요 다른 어떤 용도 각종 지역과 또 용도 지구나 구역 등으로 이룰 수 없는 이것들 외에 어떤 기타 목적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제한된 내용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성을 정해라 이렇게 해서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박스에 보이시죠? 이거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신설을 할 수 있대. 다만 다섯입니다. 원래 있던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에 있는 이 강력한 제한, 요 제한들을요 완화하는 신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딱 돼 있죠. 신설할 때도 뭔가 강화할 때만 가능하지 제한을 풀어준다. 완화 위한 신설은 절대 금지된다.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 또 보시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3-1번과 그 박스와 2번 사항 중요합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87페이지에 3-1번과 또 박스와 그 2번입니다. 용도지구는 법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 신설이 가능하다. 신설은 절차하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범위 내용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그래서 완화하는 신설은 가능한데 안 되는데 강화는 할 수 있다. 강화를 위해서는 신설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용도 지구입니다. 이건요, 지정해야 된다.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선택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방제지구는요,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의무 대상 지역도 있다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3번에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는 자,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주어지네요. 어떤 곳이냐 보니까 박스 안에 1번, 2번입니다.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어떤 곳이냐고 딱 보니까요. 첫 번째 보니까 자, 첫 번째 그 용어 보세요. 연안 침식 관리고요. 연안에서 향가 인근에서 침식이 되는 곳에 관리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 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향가 인근에 침식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도 보시면 박스 안에 연안 유격
연안 유격에 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해안선에서 500m 안에 존재하는 이 장소일 때만 지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연안 침식 관리구역으로서 연안 유격에 한한다. 해안가에서 500m 안에 있는 침식되고 있는 이 장소에 대해서 지정해라.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10년까지, 직전 10년 안에 같은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한다 했습니다.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에는요, 지정을 하여야 한다. 무엇을요?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십니다. 자, 보시고 또 한 단간 또 탁 넘어가십니다. 자, 그러면요, 용도지구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어떻게 토지가 하냐? 요 행위 제한입니다. 이 용도 지구들 별로 해서 어떠한 행위 제한이 발생하냐? 요 지구들 별로 어떠한 목적이죠. 행위 제한이 발생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요 제한되는 내용은요, 보시면 이것이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도 지구입니다. 우리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느냐? 본문에 엄청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딱 보세요. 자, 용도지구의 지적 목적과 그 종류는 법에 있지만 실제 그 목적을 위한 그 지역들별로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요 결정은요, 대통령령, 법령이 아닙니다. 법령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지방 도시군 계획 조례, 그 지방 도시군 계획 조례, 그 지방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정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법령이 아니고 그 목적은 법에 나와 있지만 정하는 그 행위 제한되는 내용은 그들 지방 조례에서 정하세요. 이렇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문의 내용은 참 많지만 볼 거 없습니다. 그 지방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런데 오른편 제일 밑입니다. 8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세요. 2번 예외 나왔죠. 조례가 원칙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 밑에 박스가 쭉 나와 있네요. 한번 또 보십니다. 보시면 요 많은 용도지구 중이었습니다.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높이 제한하는 바로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에서의 제한되는 사항 내용은요, 도시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 관리계획,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통해서 입안 결정을 통해서 정한다. 그래서 용도지구 중에서 고도지구는요, 도시 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는 주민들이 참여한다. 얘기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첫 번째는요, 이쪽은 바로 계획 조례입니다. 그 계획입니다. 계획.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다가 자, 보십니다. 어떠냐? 시설보, 요 가운데에서 제일 끝에 있던 바로 공항시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 가운데서 공항시설 보호지구입니다. 공항시설. 요 공항시설 보호지구. 요것은요, 항공법에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공항시설, 항공법입니다. 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쭉 넘어가서 밑에입니다. 밑에 보세요. 자,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나누네요. 집단 취락지구 나눕니다. 나눠서 이쪽은요, 보통의 농촌, 녹간 농자 마을이니까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그런데요, 집단 취락지구 이것은 거린빌트 안에 있죠. 개발 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래서 답변 갑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각종 어떤 개발 전지구, 각종 어떤 개발 진흥지구,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계획의 그 내용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다른 특별법상의 개발 계획이 있다라면 개발 계획에서 그 제한된 내용을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방화지구입니다. 다섯 번째 방화지구. 방화지구에서의 행위 제한되는 내용 결정은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용도 지구들별로의 행위 제한은 그들 지방 조례에서 정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몇 가지는 법령이나 기타 어떤 결정을 통해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요 예외가 또 시험에 잘 뜹니다. 이것도 하나 확인 꼭 하세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시 하나 넘어가십니다. 90페이지 제일 끝에 가보세요. 이제 3번, 4번 남았네요. 3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장소에서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이 권장을 위해서 리모델링 할 때 제한을 완화해주는 특정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자, 보시면 경관지구, 보십시오. 고도지구, 경관지구, 이겁니다. 그래서 고경미입니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들 리모델링 할 때는요, 여기 높이와 경관과 미관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고, 고경미 안에서는요, 리모델링 할 때 그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더라 말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십니다. 또 4번입니다. 자, 방제지구죠. 방제지구. 요 방제지구란 요 장소 안에서 말입니다. 건물 1층 비가 물이 넘쳐옵니다.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설치했을 때는요, 해당 청수를 전부 다 청수 제한에서 예외, 면제해준다, 청수를 빼준다, 라는 또 준다. 이런 특혜가 주는 곳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딱 보시면 지구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용도 지구 하나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제4절 용도구역, 이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